국정 홍보물 포스터로 또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또 큰 논란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대통령실이 고의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게 대통령 수준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참 답답하고요. 상처받는 거는 국민들이죠. 네. 상처받는 거는 국민들이고 화나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대통령실에서 전에도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그때도 참 논란이 됐어요. 뭐 대통령이 어 영국인들과 술자리 갖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됐죠. 차라리 공개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런 걸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함으로써 발생되는 국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그 반지하에서 그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또 국정 홍보물로 사용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깐 이 마음속에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반지하에 살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들 이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포스터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함께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제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그 엘리트 교육 잘못된 엘리트 교육 잘못된 능력주의 잘못된 이러한 교육에서 빚어졌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진정한 능력 중심 사회가 아니라 가짜 능력 중심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깐 이러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국민들은 점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사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열받게 하고 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리어 나을 텐데 국민을 아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에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뭐 정말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죠. 반지하에서 살고 있고 물이 차 올라 가지고 사람이 죽고 맨홀로 사람이 빠져들어가서 죽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응? 사진 잘 나오게."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가짜 뉴스구나. 이게 뭐 악의적인 가짜 뉴스구나.' 했는데 그게 진짜 뉴스면은 이들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전에 제가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자기는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쇼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쇼를 합니까? 그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지역구에 지역 주민들이 사무실에 오면은 김밥 뭐 그 2,000 원인가 뭐 이렇게 예전에 인제 그 당시에 뭐 1,000 원, 2,000 원 하는 인제 고러한 김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와 가지고 "아이고 의원님 이렇게 바쁘셔 갖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막 그러면은 그 김밥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는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뭐 룸사롱 같은 데 가 가지고 그냥 막 개처럼 논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사실일까 인제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같은 맑은 사람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국회의원이 "저 국민들은 토끼들이다, 토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자라고, 사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토끼떼가 아무리 몰려와도 사자 한 마리만 가면 토끼들은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고. 그래 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분노가 막 있는데 분노가 나 있는 데서 그 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해 가지고 이 보좌관이 말렸대요. "의원님 지금 거기 연설하시면은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야야 저 토끼들은 사자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다 이렇게 도망가게 돼 있어." 그랬대요. 근데 연설하려 그러니까 한 시민이 올라와 가지고 막 밀쳤나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 저 토끼 중에 사자가 한 마리 껴 있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잘못된 교육에서 빚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엄마한테 "커피 타 달라." 그 엄마가 인제 주무시고 계신데 커피 타라고. 그래서 엄마가 계속 주무시니까 엄마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로 주먹으로 때려 가지고 엄마를 죽게 만든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모든 게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육 전문가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재능을 끌어내 가지고 꽃 피우게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뭐 행정, 어떤 사람은 법.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재능 있고 가장 잘하고 그것을 하면 행복한 그러한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이 꽃피워지는 게 교육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귀천. 귀천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그 제가 호주에 갔더니 젊은 여성이 호주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부. 근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청소부를 많이 합니다. 그 환경미화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막 연봉을 1억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청소를 한다, 내가 이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주말은 이 보트를 타고 이렇게 또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뭐가 참 잘못됐다. 이 잘못된 학벌주의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는 과거부터 노동을 하면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저 어렸을 때도 우리 학교 친구들이 뭐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공돌이. "공돌이다." 뭐 이렇게 막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또 공고 다니는 학생들, 뭐 상고 다니는 학생들, 농업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 차별과 불평등과 불공정이 뿌리 깊게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 이 우리나라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국제학교가 학비만 5억 7천만 원이라 그래요. 5억 7천. 학비가 5억 7천이다. 여기 한국인들이 60%가 입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5억 7천입니다. 5억 7천. 이런 귀족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어디 가든지 다 그래요. 해외 나가 보면은 이 귀족 학교 사업이 아주 잘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동남아 국가에 가 보면은 뭐 여기는 영국 국제학교, 여기는 캐나다 국제학교, 여기는 미국 국제학교, 여기는 한국 국제학교 이렇게 국제학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높은 또 학비를 받고 거기서 이 카르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카르텔. 많은 인맥, 그 나라 사람들의 고위직, 아주 부자, 고위직 그러한 자녀들을 거기다 모아 놓고 또 하나의 인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들이 인제 지배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언제든지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지배할 생각 외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욕심과 이기심에 쌓여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채우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성 얘기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듣기 싫어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머릿속에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고 시험에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시험에 완전히 시험 기계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험이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정한 게 아니고 그 시험은 많은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부모의 지위라든지 이런 부모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그 과정이 불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엘리트 교육이 우리나라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이 막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엘리트 교육의 폐해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을 보세요. 이 반지하에서 그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12만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거기서 자취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거기서 자취를 하면은 반지하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곰팡이가 많고 비가 오면은 진짜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가지고 뭐 냉장고도 막 고장이 나고 그리고 이 뭐 그냥 이불도 막 젖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서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대학생이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이 반지하, 뭐 반지하가 아니라 거의 완전 지하예요. 완전히 한 90%가 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살면서 빨리 여기서 지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자면은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심장이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폐가 좀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비 내리면은 막 비가 그냥 차오르고 그러니까 비참함을 막 느꼈단 말이에요. 비참함을. 그래가지고 공동 화장실이 있고 공동 이렇게 세면실이 있고 방들이 쫙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아픔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안 되니까 그냥 앞으로 저 반지하 다 없애 이런 식인 거야. 아니 지금 반지하를 다 없애면은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냐 이런 실질적으로 또 반지하를 구입한 분들도 있다 그래요. 구입해가지고 내가 소유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반지하를 산 거야. 왜냐하면은 또 이 반지하 문제가 서울에만 수도권의 96%가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의 96%.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뭐가 문제이냐? 응? 그냥 이 반지하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반지하 없애. 응? 반지하 없애고 사람 못 이제 앞으로는 반지하에 사람 살지 않게끔 해. 그 20만 가구라 그래요. 20만 호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탁상 공론을 하고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이제 부분적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부분적인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듯이 올해 기본소득을 얼마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 없앱시다. 저 지방선거가 선거 비용만 8,803억 그리고 이들 월급만 약 2천억 3,860명의 지방위원 3,860명의 지방위원 월급만 2천억 연봉만 2천억이 나간다. 그리고 그들이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자. 그리고 이 돈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배당으로 하자. 또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약 8천억인데 이것도 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배당하자. 이런 사회적 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해소시켜야 돼요.
지방 다 소멸됩니다. 이들은 겉으로만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지 사실상 관심 없어요. 지방 소멸에 관심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아니 그 수해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가짜. 이 사람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인가 보다. 이게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저는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확인하니까 실제인 거죠. 최순실 의원님, 최순실 의원님, 최순실 의원님, 최순실 의원님, 최순실 의원님, 솔직히 뒤좀 왔으면 좋겠다. 최순실 의원님, 최순실 의원님.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손등을 딱 때리죠. 네, 이게 진짜 사실인 거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최순실 의원님, 참 이게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저는 이거 와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도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교육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받은 교육이 그냥 오직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쇼를 하고 진정성 없어도 되고 사진만 잘 나오면은 국민들은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들이 수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구나. 참 훌륭한 국회의원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대통령이 그 반지하에서 참변을 당한 그 가족의 그 창문을 내다보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 포스터로 쓰면은 국민들이 훌륭한 대통령 눈물을 흘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잘못된 교육, 그러니까 이 학벌주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주 간단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벌주의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준다. 앞으로 서울대 출신, 뭐 고려대 출신, 연세대 출신 이런 거 없어져 버리고 그냥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를 주고 학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뭐 학생들이 이번 학기는 부산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다음 학기는 뭐 서울대학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학벌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엘리트 대학 서열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을 시험 기계에서 해방시키고 이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을 배워야 돼요. 인성교육. 엄마한테 커피 타달라 그래가지고 안 타줬다고 엄마 죽이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 막 죽이는 사건이 계속 터져요. 친구 간에도 그냥 막 성폭행하고 죽이고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냥 순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경쟁 교육으로 내몰고 야만적인 교육으로 내모니까 이게 유치원 때부터 잘못된 인성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물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먹는다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그가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지위도 높게 되고 패자들은 저 반지하에 살고 패자들은 가난하게 산다. 이런 식의 무언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오만함이 그냥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오만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입시 시험은 다 폐지해버리고 본고사고 뭐고 다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머릿속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 정신이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니, 부모한테 효도는커녕 아니 부모를 막 죽이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 또 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 네? 또 내가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학생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저 국회의원들이 내각제를 실시한다, 이것도 하나의 이 잘못된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또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돈을 벌면은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거죠. 예? 기름값의 47.4%가 세금, 또 그냥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주택 마련하면은 재산세라고 또 뜯어가고, 등록세라고 뜯어가고, 구입할 때 각종 세금들로 또 뜯어가고, 예? 또 자동차 하나만 사도 그냥 그 보험료 의무다 뜯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등록비에 뭐에 자동차세에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 뜯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부가가치세다 뜯어가고, 또 국민연금 내라, 국민연금 안 내면은 압류한다. 아니, 깡패도 그런 깡패들이 없어요. 예? 또 의료보험 내라 뜯어가고, 뭐 산재보험이다, 고용보험이다, 뭐 계속 뜯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투명하지도 않아 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그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다 이 인성을 배제한 야만적인 이 경쟁교육, 네? 경쟁주의, 여기서 인간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아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교인들을 등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고, 또 불교인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을 등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예?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랬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세계가 그게 바로 하늘의 마음이고 우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유아 존중 철학을 강조했어요. 유아 존중 철학. 유아기 때 존중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시를 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해가지고 유아기 때부터 귀족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영어 무슨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월감. 나는 우월한 교육을 받고 있어. 나는 우월한 아주 그 주택에 살고 있어. 나는 아주 값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런 우월함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속에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월함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그 당시에 애놈, 애새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새끼가 뭘 알아, 애놈이 뭘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린이를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을 받으며 자랐던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시를 받으며 자랐던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애놈, 애새끼라고 하지 마시고 어린이라고 해주십시오.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거예요. 어린 사람, 어린 인격 해서 어린이.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내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그런 위대한 방정환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국 이름을 딴 몬테소리 유치원, 몬테소리 어린이집, 프레벨 어린이집, 프레벨 유치원 이런 건 있는데 방정환 유치원은 없어. 방정환 유치원.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정신 영혼까지 그냥 다 빼앗겨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우월함에 빠져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계속 우월함을 갖게 되고 없는 자들은 계속 열등감을 갖게 되고,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1등 제일주의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 12대국에서 반지하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그걸 가지고 홍보물로 이용하는 자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의 아픔의 순간에 비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비인간적인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 이들이 소위 엘리트고, 이들이 소위 이 사람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 사람이 도대체 김성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성원. 네, 김성원이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이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각제가 되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앞으로 이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없애고 다 편법으로 자기들의 위로 올라가는 길을 다 만들어내고, 그 대학원 학비는 그냥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감히 그 대학원, 치약 전문 대학원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사회 상류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다 폐지해 버려야 됩니다. 다 폐지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입만 열면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들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아요. 공정한 대한민국 원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날만 공정해. 지금 선거도 보세요. 공정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선거하는 날만 공정해. 선거하는 날만 대통령도 한 표, 서민도 한 표야. 그리고 모든 선거 과정은 불공정해. 여론조사에서 빼버려. 그냥 군소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빼버리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그냥 그 선관위에 들어가면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면은 그 또한 항의 또한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모든 방송에서 또 배제시켜버려. 다 불공정해. 예? 아무것도 없어. 선거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선거도 부정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제발 특검해라 외쳐도 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날만 공정한 거야. 선거 날만. 시험 날만 공정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의 기회를 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들은 귀족 학교 다니고 자기들은 귀족 학원 다니고 자기들은 귀족 과외를 받고 이러면서 공정한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지배하지.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은 저 바닥에 살고 있지.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사회이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내각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 생각하고 뭐 국민을 생각하겠어요? 비나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각제를 추진하는가? 자기들을 위하여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우쳐가지고 입시제도 폐지하라 라고 외치고 그리고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활비 폐지하라 라고 외치고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외치고 저런 자들은 바로 소환해서 탄핵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진짜예요. 이거는 바로 소환해서 탄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저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국민들한테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이 IQ 140, 150 되는 놈들이 계속 세상을 아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속여온 거예요. 오늘 다 드러났잖아요. 예? 비 왔으면 좋겠는데 사진 잘 나오게. 이게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부모는 사교육비 되느냐고 등골이 휘고 학생들은 자살하고 이거 교육이 아니야. 이거는 야만적인 행위지. 예? 이거는 교육이 아니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시제도를 폐지하라고 외쳐서 입시제도만 폐지가 돼도 많은 국민들이 해방감을 얻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천재들이 막 나올 겁니다. 천재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요리 천재들이 나오고 음악 천재, 미술 천재,
법률 천재, 철학 천재, 각종 경제 천재들이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리더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바라지 않죠. 부패한 기득권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야. 사법고시도 없애버리고 개천에서 용이나 개천에서 개구리도 못 나게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깨달아. 국민들이 맞아 그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들은 위에서 더 억눌러 버리는 거야. 더 억눌러 버리고 다시는 생각할 수도 없게끔 또 자기들이 그냥 계속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인태 저놈이 국민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정인태 채널이 그냥 어느 날 막 정지가 되고, 지금도 정인태 채널이 이게 안 알려집니다. 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떠요. 그래, 안 떠요.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이거는 방법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대학 명의로 안 준다. 이제 저 지방 소멸시키고 지방 대학들 다 문 닫게 하는 지방 대학교에 간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실패자로 이 열등감을 심어주는 이런 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특수성, 거기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 그것이 꽃피워지는 교육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해서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을 이 야만적인 입시 정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당장 정당보조금 폐지하고, 정당보조금으로 니네 빌딩 샀으면 그거 국고로 환납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해라 해가지고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시 제도만 폐지되는 거, 이거만 폐지돼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거예요. 입시 제도 때문에 부모들은 그냥 학원비 대는하고 저들은 그냥 5억, 아까 얘기했죠. 5억 7천만 원에 저런 학교를 다니는데 서민들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리는 서민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다리다라는 거예요. 5억 7천만 원.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대학 보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엘리트 대학들로 보내야 되니까 계속 뼈 빠지게 그냥 부모들이 고생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아가지고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그리고 학점 은행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완전히 교육을 뜯어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부패한 기득권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혁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혁명 아니면 안 돼요. 혁명. 그리고 이 지금 정당보조금도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거 여론조사 한 명도 안 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해버리면은 아마 국민들이 정당보조금 폐지하라라는 게 저 생각에는 90% 이상이 나올 겁니다. 90% 이상. 그거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저 300마리 국회의원들한테 이 5천만이 꼼짝을 못할까요? 저들이 IQ가 140, 150으로 그냥 계속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 전체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게 학벌주의고, 그게 바로 엘리트 대학주의, 능력주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가스라이팅해서 인지 혼란을 줘가지고 속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우리 국민들이 부디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래도 또 국회의원들 저 야당 종교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광신도예요. 광신도. 계속해서 그래
비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해도 그냥 그 비판하면 빨갱이야. 예? 아주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빨갱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인태 신지식인 TV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자신이 무슨 뭐 예?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여야를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면서 정인태 신지식인 TV 말 조심하라고, 국정원이 볼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국정원이 보든 말든 내가 그거 신경 썼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입시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정당 보조금 폐지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딱 생기고 나면은 미련 없습니다. 예, 뭐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 할아버지가 와도 제 목숨에 대해서 아까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얘기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혁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 주권혁명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참 모든 게 이 황금만능주의와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그냥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벌주의, 예?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 다음에 출세 제일주의,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적응하는 자들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게끔 만든 거죠. 무시무시한 IQ 140, 150의 요 부패한 기득권들의 음모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를 무너뜨리고 황금만능주의를 무너뜨리고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는 다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입니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다르고 DNA가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고 홍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성인 거예요. 개성.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외모 지상주의 그 시장에 그냥 돈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다 학벌주의 시장에 돈을 다 뺏기고 외모 지상주의 시장에 돈을 다 뺏기고 출세 제일주의 시장에 돈을 다 뺏기고 출세 제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또 그냥 황금만능주의 시장에 다 뺏겨가지고 사람들이 비투하고 그냥 영끌하고 아주 미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이들이 우리의 적이지만 주적은 부패한 기득권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비참하고 아주 야만적으로 만들어버린 부패한 기득권들이 가장 큰 주적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적들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맞서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인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부패한 기득권, 이 부패한 기득권이 주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이 입시제도, 학벌주의 이거 무너뜨리고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 이거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다른 거보다 바라는 게 없어요. 이거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그 반지하에서 너무
아유, 거기서 진짜 이 죽어나간다라는 걸 가지고 포스터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현장에서 비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예,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피해자예요. 모두 다 피해자.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저도 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교 모든 시절을 다 되돌려받고 싶어요. 진짜로. 다 속았어요. 다 속았다라는 걸 알았고, 모든 것을 다 속았다. 예, 그거 다 되돌려받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반드시 혁명이 돼야 된다. 우리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시제도 폐지하라는 거 외치세요. 저도 계속 외칠 겁니다. 입시제도 폐지하자. 어디 한쪽에서는 5억 7천만 원 귀족 학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기득권 카르텔을 양산하고 시험 보는 날만 공정하고 그 과정은 가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러한 세상에서 이것을 사람 사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짐승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고 친구끼리 죽이고 애인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 야만적인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부패한 기득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도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짐승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이 짐승이 됐는가? 그것은 황금 만능주의와 학벌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출세제일주의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꼭대기에 내각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반드시 저 부패한 기득권들이 내각제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대대손손 이어나가면서 앞에서는 수해복구를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사진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쓸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목소리가 결국에는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뒤엎어서 반드시 이 나라가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